거울 앞에 섰습니다. 김 여사님은 자신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65의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내가 누구지? 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남편의 아내였습니다. 자녀의 엄마였습니다. 며느리였고 엄마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누구였을까요? 김 여사님은 그날 깨달았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자신은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김 여사님은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보기로, 스스로를 존중하며 살아보기로 말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김 여사님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많은 중년분들이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체면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정작 나는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스스로를 존중하기 시작하면 삶은 달라집니다. 진짜 나로 살 수 있습니다. 박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선생님은 평생 착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도움을 청하면 무조건 도와줬습니다. 자신의 일은 뒤로 미루고 남의 일을 먼저 했습니다. 사람들은 박 선생님을 좋아했습니다. 착하다고, 마음이 좋다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님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피곤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남을 도와주느라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착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미움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박 선생님이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웃이 부탁을 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다며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고민했습니다. 병원 가는 것을 미루고 이웃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병은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입원까지 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을 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남에게 착한 사람이지만 나 자신에게는 가혹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남을 존중하면서 나는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 선생님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먼저 생각하기로, 나를 존중하기로 말입니다. 퇴원 후 달라졌습니다. 이웃이 부탁을 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거절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웃은 놀랐습니다. 박 선생님답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생겼습니다. 하고 싶었던 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산책을 했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자신을 돌봤습니다. 건강도 나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박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하기 시작하니 진짜 내가 되었다고, 이제야 살아있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더 극적인 변화도 있었습니다. 정 여사님의 사연입니다. 정 여사님은 평생 참으며 살았습니다. 남편의 무시도 참았습니다. 시댁의 무례도 참았습니다. 자녀의 불평도 참았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참으면 복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40년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예순이 되자 한계가 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억눌린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우울증이 왔습니다.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했습니다. 정 여사님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는 물었습니다. 왜 참기만 하냐고, 화낼 권리도 있는데 왜 참느냐고 말입니다. 정 여사님은 놀랐습니다. 화낼 권리? 그런 게 있나요? 물었습니다. 상담사는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있다고. 자신을 존중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여사님은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나도 화낼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무시하지 말라고. 나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놀랐습니다. 이런 아내는 처음 봤기 때문입니다. 시댁에도 말했습니다. 명절마다 혼자 일하는 것은 이제 안 한다고, 다 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정 여사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녀에게도 말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감사할 줄 알라고 가르쳤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가족들이 불편해했습니다. 왜 변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 여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것이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나여야 가족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도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정 여사님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정 여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하니 남들도 나를 존중하더라고.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놀라운 변화도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생님은 평생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했습니다. 체면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남에게 좋게 보여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을 못했습니다. 남들 눈에 이상하게 보일까봐 참았습니다. 젊었을 때 춤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못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춤을 춘다고 사람들이 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여행도 가고 싶었습니다. 혼자서 말입니다. 하지만 못했습니다. 나이 든 여자가 혼자 여행 다닌다고 수군거릴까봐 걱정되었습니다. 65에 깨달았습니다. 평생 남의 시선에 갇혀 살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작 내가 원하는 대로 산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선생님은 결심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나를 위해 살기로, 남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않기로 말입니다. 춤을 배우러 갔습니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일까봐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즐겼습니다. 이 선생님은 춤추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왜 진작 안 했을까 후회되었습니다. 혼자 여행도 떠났습니다. 제주도로 갔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웠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원하는 대로 다녔습니다. 먹고 싶은 건 먹고 가고 싶은 곳 갔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하니 남의 시선이 무섭지 않더라고. 진짜 자유를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최 할머니의 경우입니다. 최 할머니는 평생 자신을 낮추며 살았습니다. 나는 부족하다고 믿었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들보다 못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항상 미안해했습니다. 존재 자체가 미안한 것 같았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냈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무가치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울했습니다.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딸이 걱정했습니다. 복지관에 가보라고 권했습니다. 할머니는 거절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가면 민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계속 권했습니다. 결국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소개받았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시작했습니다. 도시락을 배달하면서 많은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기다렸다고 반겨줬습니다. 할머니는 느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말벗 봉사도 시작했습니다. 외로운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울었습니다. 최할머니는 행복했습니다.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하기 시작하니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되었다고,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매일이 감사하다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왜 스스로를 존중할 때 삶이 달라질까요? 첫째, 자신의 필요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평생 남의 필요만 챙기다 보면 정작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면 나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행동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경계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존중하면 남의 부당한 대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경계는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경계가 없으면 관계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셋째,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면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내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자신감이 삶을 적극적으로 만듭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할 용기가 생깁니다. 넷째,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남의 평가나 시선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느낍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십시오. 화날 때 화내십시오. 슬플 때 우십시오. 기쁠 때 웃으십시오. 감정을 억압하지 마십시오. 감정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둘째, 거절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모든 부탁을 들어줄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거나 하기 싫으면 거절하십시오.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셋째,